아버지는 이제 여기서 지내세요. 저는 아들 성민이를 봤습니다. 성민아, 엄마는? 엄마는 바빠요. 여기가 아버지한테 좋아요. 성민이가 돌아섰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라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철수 75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그리고 가장 후회스러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돌아가신 후 사람들이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 성민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요양원에 버려진 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아들 성민이가 저를 실버타운 요양원에 데려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시설 좋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성민아, 아버지 집에서 지낼게. 너희한테 폐 안 끼칠게. 아버지, 우리 집 좁잖아요. 여기가 더 편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저도 바쁘고, 은주도 직장 다니고,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성민이 얼굴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알았어, 성민아. 그럼 잘 지내세요. 주말에 올게요. 성민이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요양원 방은 작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작은 책상,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건 다른 건물 뿐이었어요. 할아버지, 식사 시간이에요. 간호사 박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 안 오세요? 바쁜가 봐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죠. 수진 씨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식당에 가니 다른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 아들 안 와요? 응, 바빠서. 우리 아들은 매주 와요. 손주들도 데려오고. 그렇구나. 저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성민이는 나를 버렸을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성민이 성장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성민이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갓난아기 사진. 1984년 5월 3일. 성민이 태어남. 3.2kg. 건강한 사내 아이. 제가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1985년 10월 12일. 성민이 첫걸음마. 너무 기뻤다.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아장아장 걷는 성민이. 세 번째 페이지. 1990년 3월 2일. 성민이 초등학교 입학. 교복 입은 모습이 의젓하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40년 동안의 기록이 그 수첩에 다 있었어요. 성민이 돌잔치, 첫 생일, 운동회, 소풍, 모든 순간을 제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12월 25일. 성민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손주들과 함께 행복했다. 그게 제가 성민이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저는 요양원에 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성민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주머니를 만졌어요. 수첩 말고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너무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였습니다. 펼쳐봤어요. 예금주 김성민. 제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잔액 12억 5천만 원. 저는 40년 동안 이 돈을 모았습니다. 성민이를 위해서 제가 젊었을 때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어요.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 영숙이와 함께 여보, 성민이 대학 보낼 돈 모아야지. 그래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죠.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새 옷도 안 사고 오직 성민이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모았어요. 성민이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아버지, 대학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걱정 마. 아버지가 준비했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대학 4년 내내 등록금, 생활비 다 제가 댔어요. 그리고 성민이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저 삼성 붙었어요. 정말 우리 성민이 대단하네.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들이 성공한 게 성민이는 결혼도 했어요. 아버지, 제 예비 신부 소개할게요. 박은주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서 와요. 우리 며느리. 결혼식 비용도 제가 댔습니다. 3천만 원. 그래도 아깝지 않았어요. 아들 결혼인데. 그리고 성민이 부부는 아파트를 샀어요. 아버지, 강남 아파트 계약했어요.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얼마 필요한데? 2억만 빌려주시면. 알았어. 저는 통장에서 2억을 빼서 성민이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10년 전 아내 영숙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어요. 여보, 성민이 잘 부탁해. 걱정 마. 내가 잘 돌볼게. 아내가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철물점도 문을 닫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축한 돈이 있었으니까. 저는 성민이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작은 데 사세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래도 너희는 애들 키우느라 바쁘잖아. 아버지는 혼자가 편해. 사실은 성민이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계속 통장에 돈을 모았습니다. 성민이를 위해. 이 돈은 성민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은 거야. 나중에 다 줄 거야. 제 연금으로 생활하며 최대한 아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올해 3월 성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려고요. 뭐? 아버지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아버지 괜찮아. 아버지, 여기 집도 낡았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도 요양원이 더 좋아요. 식사도 해주고 간호사들도 있고. 성민아, 아버지 너희 집에서 지낼게. 방 하나만. 성민이 표정이 굳었어요. 아버지, 우리 집 좁아요. 방이 없어요. 거실에서라도. 안 돼요. 애들 있잖아요. 애들 공부방 필요하고.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성민이가 저를 요양원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첩을 보며 울었어요. 그리고 통장을 만졌습니다. 이 돈 언제 성민이한테 줄까? 성민이가 필요할 때 줘야지. 하지만 성민이는 오지 않았어요. 6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할아버지,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혈압도 높고 심장도 안 좋으세요. 수진 씨가 걱정했어요. 가족분한테 연락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성민이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방에서 쓰러졌습니다. 할아버지, 수진 씨가 119를 불렀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위험합니다. 가족분 연락하세요. 수진 씨가 성민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드님,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네, 지금 바빠서 위독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성민이가 1시간 후에 왔어요. 아버지,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성민아, 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하다, 성민아. 아버지가 폐를 끼쳤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성민아, 아버지 주머니 보거라. 네, 주머니에 통장이 있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너를 위한 거야. 아버지, 하지만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2024년 6월 20일, 김철수 75세, 심근경색으로 사망. 구독자 여러분, 제가 돌아간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주머니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아들 성민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을요. 그리고 성민이가 발견한 진실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도 별로 없었어요. 성민이와 그의 아내 은주, 그리고 두 아이, 몇몇 친척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친척들이 절을 하고 갔어요. 성민이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은주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버님, 혼자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성민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건 최선이었어. 우리 집은 정말 좁았고 애들 공부방도 필요했고 그리고 아버지 모시고 살면 불편했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호사 박수진이 찾아왔어요. 유족분이세요? 네, 저는 아들 김성민입니다. 아, 성민 씨. 제가 아버님 담당 간호사였어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민 씨, 이거 드릴게요. 수진이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뭔데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머니에 넣고 계셨던 거예요. 주머니? 네.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성민아, 주머니 봐라고 하셨잖아요. 성민이 봉투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아버님,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가족분이 안 오셨죠? 네, 바빠서요. 아버님이 매일 밤 오셨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보시면서 오셨어요. 매일. 그리고 성민아, 미안하다고 중얼거리셨어요. 성민이 얼굴이 굳었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드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아버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성공했어요. 대기업 다녀요. 자랑스러워요. 항상 아드님 자랑만 하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님을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오시다니. 저는 바빴어요. 바쁜 건 이해해요. 하지만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요? 그건 성민이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봉투 열어보세요. 아버님이 뭘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셨는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성민이는 봉투를 들고 화장실로 갔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수첩, 다른 하나는 통장. 먼저 수첩을 펼쳤어요. 성민이 성장 기록. 제목을 보는 순간 성민이 가슴이 뛰었습니다. 첫 페이지, 자신의 갓난아기 사진. 1984년 5월 3일, 성민이 태어남. 3.2kg, 건강한 사내아이. 아버지 되어서 기쁘다. 아버지의 글씨였어요. 2번째 페이지, 1985년 10월 12일, 성민이 첫걸음마. 오늘 성민이가 혼자 걸었다. 너무 기뻤다. 영숙이랑 같이 울었다.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3번째 페이지, 1990년 3월 2일, 성민이 초등학교 입학. 교복 입은 모습이 의젓하다. 우리 아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성민이는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40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995년, 성민이 첫 상장, 그림 대회 은상, 자랑스럽다. 2000년, 성민이 중학교 졸업, 성적 우수상, 아버지 기쁘다. 2003년, 성민이 대학 합격, 서울대학교, 아버지 인생 최고의 날. 2008년, 성민이 대학 졸업, 멋진 아들, 자랑스럽다. 2010년, 성민이 삼성 입사, 우리 아들 대기업 다니다니, 감격스럽다. 2012년, 성민이 결혼, 은주 며느리 좋은 사람이다. 행복하길. 2014년, 손자 태어남, 김준호, 성민이 아들, 기쁘다. 2016년, 손녀 태어남, 김지은, 예쁜 손녀, 사랑스럽다.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성민이가 어렸을 때 받은 성적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 수학 90점, 국어 85점, 그 옆에 아버지 글씨로 우리 성민이 공부 잘한다. 자랑스럽다. 성민이 손이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습니다.
2023년 12월 25일 성민이 집에서 크리스마스 손주들과 함께 행복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게 아버지가 쓴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버지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성민이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했던 아버지. 성민이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통장을 꺼냈습니다. 너무 낡아서 은행 이름도 잘 안 보였어요. 펼쳤습니다. 예금주 김성민.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잔액을 받습니다. 12억 5천만 원. 성민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12억? 거래 내역을 받습니다. 1984년 5월 10일 입금 10만 원. 1984년 6월 10일 입금 10만 원. 1984년 7월 10일 입금 10만 원. 매달 빠짐없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처음에는 10만 원씩, 그러다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리고 큰 금액들도 있었어요. 2003년 입금 500만 원, 성민이 대학 등록금 남은 돈. 2012년 입금 1000만 원, 성민이 결혼식 남은 돈.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성민이를 위해 통장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성민아,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은 거야. 아버지는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내가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집 살 때 아버지가 도와줬지? 하지만 아직 남은 돈이 있어. 이건 내가 나중에 쓰렴. 아버지는 괜찮아. 연금으로 살 수 있어. 이 돈은 내 거야. 내가 힘들 때, 애들 키울 때, 필요할 때 쓰렴.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지금도 사랑해. 아버지가. 성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평생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성민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지났을까. 은주가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괜찮아? 응, 뭐하고 있어? 성민이가 문을 열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왜 울어? 은주야, 이거 봐. 성민이가 수첩과 통장을 보여줬어요. 은주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40년 동안 내 기록을 다 남기신 거야. 그리고 이 통장 12억이야. 아버지가 나를 위해 모으신 거. 은주도 눈물이 났어요. 여보, 아버님이 나 정말 나쁜 놈이야. 여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어.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어. 아버지가 매일 밤 이걸 보면서 우셨대. 나 때문에. 성민이가 무너졌어요. 나 어떡하지?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은주가 남편을 안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내가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자고 먼저 말했잖아. 우리 집 좁다고, 애들 공부방 필요하다고. 은주도 울었어요. 아버님, 정말 좋으신 분이셨는데 우리가 너무 못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가 말했어요. 은주야, 나 아버지 방 가볼게. 요양원. 지금? 응.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보고 싶어? 나도 갈게. 아니, 너는 여기서 애들 봐줘. 나 혼자 갈게. 성민이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죄송합니다. 면회 시간이 아닌데, 저는 김철수 아버지 아들입니다. 아버지 방 좀 보고 싶은데요.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방 열쇠를 줬어요. 302호입니다. 성민이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작은 책상, 낡은 옷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민이는 방을 둘러봤어요. 책상 위에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성민이와 은주, 그리고 아이들.
작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 아버지가 매일 이 사진을 보셨구나. 옷장을 열었어요. 몇 벌 안 되는 옷들. 다 낡고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들이 있었어요. 성민이가 어렸을 때 쓴 편지들. 아빠 사랑해요. 성민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쓴 편지.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최고예요. 중학교 때 쓴 카드. 아버지가 다 보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민이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베개를 봤어요. 베개 밑에 뭔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또 다른 수첩이었습니다.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쳤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늘 성민이가 나를 요양원에 데려왔다.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성민이도 바쁘니까 이해한다. 여기서 잘 지내야지. 3월 20일. 성민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왔다. 바쁜가 보다. 괜찮아. 다음에 오겠지. 4월 1일. 2주째 연락이 없다. 전화하고 싶지만 폐 끼치기 싫어서 참는다. 성민이 잘 지내고 있겠지. 4월 15일. 한 달이 됐다. 성민이 얼굴 보고 싶다. 손주들도 보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지. 성민이 바쁘니까. 5월 1일. 오늘 다른 어르신 아들이 왔다. 손주들도 데려왔다. 부러웠다. 우리 성민이는 언제 올까? 5월 20일. 2개월이 됐다. 성민이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폐 끼치기 싫어. 그냥 기다려야지. 6월 1일. 오늘 몸이 안 좋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성민이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걱정 끼치기 싫어. 6월 10일. 성민이 생각하면서 운다. 매일 밤 성민이 사진 보면서 운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6월 15일. 간호사가 병원 가라고 한다. 하지만 가기 싫다. 성민이한테 연락할까봐. 성민이 바쁜데 폐 끼치기 싫어. 6월 19일. 오늘 정말 힘들다. 숨쉬기가 힘들다. 하지만 괜찮아. 성민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우리 아들 사랑한다. 6월 20일. 성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폐를 끼쳤구나. 아버지 통장 꼭 봐라. 그건 너를 위한 거야. 사랑한다, 아들아.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성민이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성민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혼자. 다음 날 아침, 성민이는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은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요양원 갔다 왔어? 응, 아버지 일기 봤어. 일기? 성민이가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은주가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성민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안 왔다. 2주째 연락이 없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성민이한테 폐 끼치기 싫어. 은주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님, 이렇게 힘드셨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어. 은주야, 나 어떡하지? 성민이가 무너졌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못했어. 어떻게 해? 여보,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안 찾아갔어. 전화도 안 했어. 아버지가 매일 밤 나 생각하면서 우셨는데. 성민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 박수진이 들어왔어요. 성민 씨, 네, 수진 씨, 죄송한데 요양원 비용 정산하셔야 해요. 아, 네. 얼마예요? 3개월치라서 900만 원입니다. 성민이가 카드를 꺼냈어요. 카드로 할게요. 네. 결제가 끝났어요. 수진이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성민 씨,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아버님, 요양원 비용 걱정 많이 하셨어요. 네, 제게 물어보셨어요. 한 달에 얼마예요? 라고.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했더니 아버님이 그럼 내가 연금으로 못 내겠구나. 성민이한테 부담 주겠네라고 하셨어요. 성민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부터 아버님이 밥을 잘 안 드셨어요. 네, 한 끼에 밥만 드시고 배불러요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죠. 아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간식도 안 드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간식 사 드시는데 아버님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라고만 하셨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버님, 아드님한테 패 끼치기 싫어서 모든 걸 참으셨어요. 성민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네, 아버님이 쓰러지기 전날, 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 씨, 내가 죽으면 성민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요? 성민이 바쁜데 장례식 때문에 방해하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화장해서 뿌려주세요. 성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드님 걱정만 하셨어요.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으니 아들한테 폐만 안 끼치면 된다고. 수진이 울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을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성민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정말 최악의 자식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절 사랑하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버렸어요. 성민이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수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아버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성민 씨,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건가요? 네, 이 죄책감 안고 살 건가요? 저는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님이 남기신 거 있잖아요. 수첩이랑 통장. 네, 아버님이 평생 모으신 거예요. 성민 씨를 위해서 그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아버님처럼 사세요. 성민 씨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사랑 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베풀면서 사세요. 그게 아버님한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에요. 수진이 나갔습니다. 성민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모셔졌어요. 성민이는 매주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성민이 왔어요. 미안해요,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었죠. 죄송해요. 성민이는 매주 울었어요. 그리고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 성민이는 아이들과 시간을 더 보내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아빠랑 놀이터 갈까? 진짜요? 아빠 바쁘지 않아요? 아빠 오늘 시간 있어. 가자.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숙제 도와줄까? 와, 좋아요. 아이들은 행복해했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달라졌어요. 그러게, 은주도 놀랐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응,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았어.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 은주가 남편을 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두 번째 변화. 성민이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오늘 야근 안 하세요? 응, 오늘은 집에 일찍 가야 해. 네, 가족이랑 저녁 먹어야지. 부장님이요? 그래, 가족이 제일 중요해. 동료들이 놀랐어요. 야근만 하던 부장이 달라진 거예요. 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일만 하다가 가족 잃으면 안 되잖아.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번째 변화. 성민이는 아버지 통장을 열었습니다. 12억 5천만 원. 아버지, 이 돈 제가 잘 쓰겠습니다. 성민이는 결정했어요.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하기로. 먼저 요양원에 1억을 기부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에 기부합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김철수님 명의로 1억 원 기부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연락했어요. 성민 씨, 기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셨던 곳이니까요. 이 돈으로 어르신들 잘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2억을 기부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쓰세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어요.
김철수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5억을 출연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돈,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 4억 5천만 원. 성민이는 이 돈을 아이들 교육비와 가족을 위해 썼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이건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할아버지요? 응,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주신 돈이야. 그리고 아빠가 너희한테 주는 거야. 와, 근데 조건이 있어. 뭐예요? 너희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어야 해.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면서 살아야 해. 네, 아이들이 약속했어요. 성민이는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아빠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어. 근데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못했어. 요양원에 모시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할아버지 사랑을 알았어. 아이들이 울었어요. 아빠, 할아버지 불쌍하시다. 응, 아빠도 미안해. 그래서 아빠는 너희한테 약속해. 절대 그렇게 안 할게.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고 항상 옆에 있을게. 그리고 너희도 나중에 아빠한테 그렇게 해줘. 네, 성민이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아버지, 성민이 왔어요.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애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일찍 퇴근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돈 좋은 곳에 썼어요. 요양원, 독거노인, 장학재단. 아버지 뜻대로 썼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라도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어요. 성민이는 그게 아버지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어요. 성민 씨? 돌아보니 간호사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왜? 저도 아버님 찾아뵈러 왔어요. 아, 그러세요. 수진이 아버지 위패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님, 수진입니다. 잘 계시죠? 그리고 성민에게 말했어요. 성민 씨, 요양원에 기부하신 거 감사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덕분에 어르신들 식사도 더 좋아지고 프로그램도 늘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제가 들었어요. 다른 곳에도 기부하셨다고. 네, 아버지 뜻이니까요. 수진이 웃었어요. 아버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요. 아버님이 평생 바라신 게 뭐겠어요. 아드님이 좋은 사람 되는 거죠. 이제 성민 씨는 좋은 사람이 되셨어요. 아버님처럼. 성민이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아니에요. 성민 씨가 변하셔서 제가 더 기뻐요. 수진이 떠났습니다. 성민이는 혼자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좋은 사람이 됐을까요? 아버지처럼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평생. 아버지, 사랑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김성민 부장님 요즘 다르지 않아? 그러게. 야근도 안 하고 저녁 6시면 퇴근하시고,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친절해지셨어. 무슨 일 있으신가 봐.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성민에게 물었어요. 부장님, 요즘 달라지신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았어. 뭐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걸. 나도 너처럼 젊을 때는 일만 했어. 승진하려고, 돈 벌려고. 근데 그러다가 뭐가 남았냐면 아무것도 없어. 가족이랑 시간도 못 보내고 부모님도 제대로 못 모시고. 성민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어.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부장님,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마.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후배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성민이는 집에 일찍 돌아왔어요.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아빠 왔어. 아빠, 오늘 숙제 도와줘요. 그래, 보자. 성민이는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했어요.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알겠어요. 준호가 문제를 풀었어요. 잘했어, 준호야. 아빠, 저도 봐주세요. 지은이도 숙제를 가져왔어요. 그림 그리기예요. 가족 그림. 오, 우리 가족 그렸구나. 잘 그렸네. 아빠, 여기 할아버지도 그렸어요. 지은이가 그림을 가리켰어요. 하늘에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지켜봐주고 계세요. 성민이 눈물이 났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 울어요? 아니야. 그냥 먼지 들어가서. 성민이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제가 이제 좋은 아빠 되고 있죠? 다음 날, 성민이는 김철수 장학재단 사무실을 찾았어요. 성민 씨, 어서 오세요. 재단 직원이 반겼습니다. 오늘 첫 장학금 수여식이에요. 네, 제가 참석하려고요. 좋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에는 5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민입니다. 이 재단 설립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인사했어요. 여러분 축하합니다. 김철수 장학금 받게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장학금은 제 아버지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성민이가 아버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 아버지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돈을 모으시고 저를 공부시키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학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어요.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그래서 결심했어요. 아버지 뜻을 이어가겠다고, 여러분처럼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고. 성민이가 장학금 증서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님, 저 질문 있어요. 응, 말해봐. 저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저희 부모님이 저 공부시키려고 정말 고생하세요. 근데 저는 짜증낼 때가 많아요. 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시면 짜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공부하래서 싫고, 근데 대표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성민이가 학생 어깨를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어렸을 때. 네, 아버지가 잔소리하시면 짜증냈어.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공부하래서 싫었어. 근데 이제 알았어.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걸. 부모님 사랑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돼. 너무 늦었을 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알아. 부모님이 얼마나 널 사랑하시는지. 학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해. 그리고 고맙다고 해. 네, 장학금 수여식이 끝났습니다. 성민이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버지, 제가 좋은 일 하고 있죠? 한 달 후, 성민이는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뵀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봉사 왔습니다. 오, 왔구만. 고맙네. 청소 도와드릴게요. 성민이는 어르신 집을 청소하고 밥도 해드렸어요.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고맙네, 젊은이. 이름이 뭔가? 김성민입니다. 성민이라, 좋은 이름이네. 감사합니다. 성민이, 자네 부모님 살아계신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만. 아버지한테 잘했나? 성민이 고개를 떨궜어요. 못했어요. 그럼 후회되겠네. 네, 정말 후회돼요. 할아버지가 성민 손을 잡았어요. 자네, 그래서 여기 온 거지? 네, 아버지한테 못한 거 후회돼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잘하려고. 맞습니다. 착한 젊은이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성민이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성민이는 매주 봉사를 다녔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준호야, 지은아, 아빠랑 봉사 가자. 네, 아이들도 함께 어르신들을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청소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고맙네. 착한 아이야.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 왜 봉사해요? 할아버지 생각해서. 할아버지요? 할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아빠가 찾아뵙지 못했어. 그래서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잘해드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준우야, 너도 커서 아빠한테 잘해줘야 돼. 당연하죠. 저는 아빠 사랑해요. 준우가 성민을 안았어요. 성민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랑받고 싶으셨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납골당을 찾았어요. 아버지, 성민이 왔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봉사도 다니고 재단 일도 하고 근데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성민이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봐요, 아버지. 장학생들이에요. 모두 아버지 장학금 받은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 제가 봉사하는 어르신들이에요. 모두 아버지 덕분이에요. 바람이 불었어요. 성민이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좋은 사람 됐죠? 아버지처럼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성민 씨? 돌아보니 간호사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 씨, 또 뵙네요. 네, 저도 아버님 찾아뵈러 왔어요. 수진이 아버지 위패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님, 수진입니다. 그리고 성민에게 말했어요. 성민 씨, 요양원에서 아버님 추모식 하려고 해요. 추모식요? 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6개월이니까요. 그리고 성민 씨가 기부하신 돈으로 김철수 홀을 만들었어요. 김철수 홀이요? 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는 공간이에요. 아버님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성민이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추모식에 오실 거죠? 네. 꼭 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이는 요양원에 갔어요. 김철수 홀 입구에는 아버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글씨가 있었어요. 김철수님을 기리며 사랑으로 아들을 키우신 훌륭한 아버지. 성민이는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추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모였어요. 김철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아드님 자랑만 하셨죠. 우리 아들 성공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어요. 성민이는 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아버지한테 못했어요. 아니야, 젊은이. 자네 이제 잘하고 있잖아. 자네가 기부한 돈으로 우리 모두 행복해. 김철수 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어르신들이 성민을 위로했어요. 추모식이 끝나고 성민이는 김철수 홀을 둘러봤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기 좋네요. 그죠? 성민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어요. 성민 씨,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 후회하세요. 네, 아버님은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성민 씨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정말요? 그럼요. 아버님이 원하신 건 성민 씨가 좋은 사람 되는 거였어요. 이제 성민 씨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성민이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사세요. 아버님처럼. 네, 그렇게 할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김철수 장학재단 2주년 기념행사였어요. 어서 오세요.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학생들, 봉사자들, 독거노인 어르신들, 모두 성민이가 도운 사람들이었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민이는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성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은 제 아버지 김철수를 기리는 날입니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최악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3개월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성민이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입니다. 제 40년 인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사랑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5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100명의 독거노인 어르신을 도왔습니다. 10개의 요양원에 기부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너무 늦습니다. 성민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성민이는 가족들과 함께 납골 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준호 왔어요. 할아버지, 지은이도 왔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위패 앞에 절을 했어요. 아버지, 성민이 왔습니다. 성민이도 절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재단 2주년 행사 잘 끝났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남기신 사랑,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은주도 옆에 섰어요. 아버님, 며느리 은주입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여보한테 요양원 보내자고 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가족들은 한참을 아버지 앞에 있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우리 보고 계실까? 지은이가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보고 계셔.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이들이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성민이도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 주 성민이는 회사에서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결심했어. 왜요? 승진도 앞두고 계신데 재단 일에 집중하고 싶어.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람을 돕는 거. 대단하세요, 부장님. 성민이는 회사를 퇴사하고 재단 일에 전념했습니다. 김철수 장학재단 상근 이사로 급여는 회사 다닐 때의 절반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월급 줄었는데. 괜찮아. 우리 아버지 남기신 돈도 있고. 그래도 은주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 지금 정말 행복해. 나도 그래, 여보. 당신 변한 모습 보면 행복해. 부부는 안았어요. 6개월 후 성민이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부모님 사랑 늦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 고등학교, 기업체 어디든 불러주면 갔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후회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선생님, 감동받았어요. 저도 오늘 엄마한테 전화할게요. 고맙습니다. 꼭 그러세요. 강연 후 성민이는 항상 아버지 사진을 봤어요. 휴대폰 배경화면에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1년 후 성민이는 책을 출판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주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수첩과 통장, 그 안에 담긴 40년의 사랑.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울었습니다. 이 책 읽고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책 덕분에 부모님께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독자들의 후기가 쏟아졌어요. 성민이는 책 인쇄를 모두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 기일을 맞아 특별한 일을 했어요. 김철수 효도 캠페인을 시작한 거예요.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사랑 표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루만 잘하면 안 됩니다. 매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365일 효도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캠페인 내용은 간단했어요. 매일 부모님께 전화하기, 매주 한 번 찾아뵙기, 매달 용돈 드리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효도입니다. 캠페인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 엄마한테 전화해요. 저도 주말마다 부모님 찾아봬요. SNS에 인증샷이 올라왔어요. 성민이는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날,
성민이는 가족들과 함께 납골 땅을 찾았어요. 할아버지, 준호 왔어요. 이제 중학생이에요. 할아버지, 지은이도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아이들이 자랐어요. 아버지, 성민이입니다. 아버지, 5년이 지났네요. 제가 많이 달라졌죠? 아버지처럼 살려고 노력했어요. 장학재단도 잘 운영하고 있고, 봉사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있어요. 성민이가 아이들을 안았어요. 준호야, 지은아,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 네, 할아버지, 저희 아빠 정말 좋은 아빠예요. 맨날 우리랑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아이들이 말했어요. 성민이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제가 이제 좋은 아빠가 됐어요. 아버지처럼요. 바람이 불었어요. 성민이는 그게 아버지의 대답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은 한참을 아버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가 물었어요. 아빠, 나중에 나도 아빠처럼 할아버지한테 잘해야 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알겠어. 나는 아빠 사랑하니까 아빠한테 잘할 거야. 고마워, 준호야. 성민이가 아들을 안았어요. 아버지, 이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 아들에게도 똑같이 사랑 줄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성민이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세요? 부모님은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민이는 아버지가 남기신 12억으로 많은 사람을 도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성민이를 변화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요. 늦기 전에 깨달으세요. 그리고 보답하세요. 오늘도 노후의 라디오북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모님과 사랑하는 시간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